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64회 충북도민체육대회가 오늘부터 사흘간의 일정으로 충주에서 막이 올랐습니다. 지금 개회식이 한창 열리고 있는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는데요. 안정훈 기자, 그곳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충북도민체육대회 개회식이 열리고 있는 충주 종합운동장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 1000명의 충주시민합창단이 정말 아름다운 하모니로 도민들을 맞이하기 위한 특별 공연을 펼쳤는데요. 성화 점화는 충주를 대표하는 홍보맨이죠. 김선태 씨가 첫 번째 주자로 나서면서 이곳의 분위기를 한층 더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도내 11개 시군 선수단은 충주시내 태권단을 필두로 시군별 특색을 살려 힘차게 행진했는데요. 특히 충북 최초로 무대 중앙 스크린을 통해 입장해서 더욱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들 5천여 명의 선수단은 64회 충북도민체육대회에서 26개 종목을 두고 열띤 경합을 펼칩니다. 대회 첫날인 오늘은 볼링과 축구 등 일반부 종목들이 진행되는데요. 생활체육과 학교체육, 엘리트 체육이 한데 어우러져 사흘 동안 경기를 펼치며 화합의 장을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한편 충주시는 13년 만에 다시 대회를 개최하면서 차별화된 문화체전 만들기에 주력했는데요. 국악과 태권 등 충주의 문화 정체성을 체전과 결합해서 지역 고유의 전통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입니다. 단순한 체육대회를 넘어 도민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64회 충북도민체육대회는 충주에서 이번 주 토요일까지 펼쳐집니다. 지금까지 개회식이 펼쳐지고 있는 충주 종합운동장에서 CJB 안정훈입니다. 어버이날인 오늘 도내 곳곳에서는 어버이의 은혜를 되새기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이완 기자입니다. 예술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모처럼 어르신들 손톱에 실력 발휘를 합니다. 미래의 간호사들은 어르신의 주름 잡힌 손을 정성껏 주무릅니다. 어버이날을 맞아 학생들이 재능 기부에 나섰습니다.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도 되게 보고 싶고 만나면은 또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예쁘신 분이 만져주시니까 더 행복합니다. 고등학생들이 직접 만든 카네이션을 어르신의 가슴에 달아드리고 있습니다. 한쪽에선 오케스트라의 유려한 선율이 흐르고 이를 듣는 어르신들의 얼굴엔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여러 학교들에서 참여해 주셔서 굉장히 어르신들이 또 기운도 받으시고 더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모습 보니까 저희도 굉장히 즐겁고 행복합니다. 오창읍의 한 정육식당은 어버이날을 맞아 무료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올해로 벌써 3년째를 맞았습니다. 항상 어르신들이 맛있게 와서 드시고 기분 좋게 가시는 게 저한테는 참 보람이. 한편 청주시는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버이날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효행자와 장한 어버이 등 유공자 31명이 도지사 표창 등 각종 상을 받았습니다. CJB 이환입니다. 우리 사회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증평의 한 마을에서는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이웃들을 돌보기 위해 직접 요양보호사 자격증까지 취득해 어르신들의 건강을 살피고 있는데요. 공동체의 힘이 만들어낸 따뜻한 돌봄 현장을 김세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점심시간을 앞두고 마을 경로당이 분주합니다. 된장찌개에 제육볶음까지 정성껏 준비된 밥상에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이 마을에 사는 65세 이상 노인은 57명, 그 가운데 절반 가까운 25명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살아온 이웃을 돌보기 위해서입니다. 20, 30년씩 막 다 오래 사신 분이기 때문에 오시면 더 반가워요. 딴 사람 오면 좀 낯가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치매 오신 분들도 좋아하시고 또 이제 아니신 분들도 좋아하시고 50대부터 80대까지 연령도 다양한 이들은 이웃 어르신들의 손발이 되고 말벗이 되며 때로는 가족처럼 마음을 나눕니다. 무엇보다 30년 가까이 얼굴을 마주한 이웃이기에 돌봄은 더 따뜻하고 자연스럽습니다. 좋죠. 그럼 나 모르는 사람이 누가 그렇게 해줘요? 이렇게 이웃이니까 해주지? 안 되지. 이렇게 한 친동생 모양 이렇게 지내요. 충북의 노인 인구는 지난 10년 사이 50% 이상 늘었고 홀몸 노인도 1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노인 3명 가운데 1명은 혼자 살아가는 현실 속에 이 마을의 돌봄 방식이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시설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다들 치비를 가고 싶어 원하시더라.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생각이 이렇게 우리 마을에서 많이 따면 그런 시설을 우리 마을에 따 그런 걸 좀 해보고 싶어. 증평구는 이 마을처럼 태어난 곳에서 여생을 함께할 수 있는 공동체 중심의 노인 돌봄 모델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태어나신 곳에서 건강하게 사시다. 여생을 태어나신 곳에서 마무리하게 해드린다. 이게 저희 증평형 노인복지 모델의 최고 목표입니다. 누군가를 돌보는 관계가 아닌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힘이 고령화 시대 새로운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청주시와 유명 배우인 다니엘 애니가 회원으로 있는 한 국제 동물보호단체가 지난 2월 불법 도축 농장에서 구조한 개 68마리의 해외 입양을 시작했습니다. 농장에서 사육하던 개에 대해 입양을 기피하는 국내 분위기 탓에 이렇게 해외 입양을 추진하게 됐는데요.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개들은 올해 말까지 해외에 마련된 새 보금자리로 옮겨집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한 국제 동물 보호단체 회원들이 불법 도축 현장에서 구조된 개들을 항공 전용 운반함에 싣습니다. 지난 2월 불법 도축 의심 신고로 구조된 68마리를 해외로 입양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국내 입양 수요는 대부분 작은 반려견에 집중돼 식용으로 키워진 큰 개는 선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We're trying to do what's right for these dogs. We're sending these dogs to new families in the States, and we're wishing them a great life. 우선 건강 상태가 호전된 개 51마리가 인천공항을 통해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광견병 등 예방접종을 받았고 장거리 비행에 대비해 8시간 금식도 했습니다. 당장 비행기를 탈 수 없는 어린 강아지와 건강을 회복하지 못한 개 17마리는 4개월 정도 추가 보호 기간을 거친 뒤 해외로 보내질 계획입니다. 해외에서는 조금 더 편견 없이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사람들도 고정관념 없이 얘네들이 개식용 농장에서 있었다 뭐 이런 개들이라는 편견 없이. 청주시는 지난 2월 한 동물단체에 신고를 받고 불법 도축 농장을 급습했습니다. 당시 발견된 개들은 영양결핍으로 인한 구루병 등을 앓고 있어 구조가 시급한 상태였습니다. 청주시는 9,600마리 정도 되는 이제 개들이 농장에서 사육되고 있습니다. 개식용 종식법 지침에 따라서 이분들은 폐업 처리를 하고 불법 도축 혐의를 받은 해당 농장주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처지가 됐고 개 사육 농장은 결국 폐쇄됐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지난 3월 발생한 경북 산불로 오래된 사찰들이 모두 불에 타 문화재 시설 피해가 컸는데요. 경북 지역 대학 연구팀이 목조 건물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친환경 난연 코팅제를 개발했습니다. 폴리페놀을 활용한 겁니다. TBC 정진명 기자가 소개합니다. 화마가 천년고찰 고운서를 집어삼킨 건 지난 3월 25일. 가온루와 연수전이 모두 불에 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불에 취약한 목조 건물을 보호하기 위해 방염제가 도입되는 추세지만 제대로 쓰지도 못하는 처지입니다. 인과 금속 기반 물질을 사용한 기존 방염제는 독성 물질과 환경 오염뿐 아니라 단청 등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북대 이규희 교수 연구팀이 방염제의 단점을 보완한 난연 코팅제를 개발했습니다. 식물이 자외선이나 포식자 등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드는 것으로 알려진 폴리페놀이 고온에서 흑연층으로 전환돼 차단막 역할을 하는데 주목한 겁니다. 실제로 폴리페놀 난연제를 뿌린 나무 토막과 아무것도 하지 않은 나무 토막에 2분 동안 열을 가해봤더니 코팅 목재의 질량 손실은 18.5%에 그친 반면 무처리 목재의 질량 손실은 56.8%나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70일간 가속기후 노화 실험에서도 코팅층 내구성이 높게 유지됐고 난연 코팅제를 뿌린 나무도 100% 생존해 무독성과 환경 안전성이 뛰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기용매 같은 그런 좀 환경에 안 좋은 용매 같은 것들도 많이 써가지고 뿌리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는 그런 거 없이 유기물로만 돼 있고 그리고 용매도 물이고 해서 훨씬 친환경적인 방법.
산불 재난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 가능한 이 교수팀의 연구 결과는 지난달 국제학술지 그린 케미스트리 온라인판에도 게재됐습니다. TBC 정진명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놓고 단일화 진통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시도지사 협의회가 조속한 단일화를 재차 압박했습니다.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김영환 지사를 비롯해 9개 광역자치단체장은 입장문을 통해 단일화는 국민과 당원의 뜻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충북지역 기초의회의 국민의힘 소속 의장들도 성명서를 통해 단일화는 시대의 명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충북의 출생아 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통계에 따르면 지난 4월까지 충북의 출생아 수는 2,49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77명 늘어났습니다. 올해 충북의 출생아 수 증가율은 11.2%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인천과 대구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한편 도내 시 군별로는 청주시가 지난해 대비 가장 많은 258명이 늘어났으며 영동과 보은, 괴산, 단양, 음성도 증가했습니다. 충북의 한 고등학교가 운동부 관리와 시설 공사 계약 집행 등을 부적정하게 운영하다 교육청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충북교육청은 도내 A 고등학교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운동부 운영 등 7건의 부적정 사례를 확인하고 교직원 9명에 대해 중징계와 주의 등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해당 학교는 지도자들과 정식 계약 없이 축구부를 운영하고 인건비도 학부모가 직접 지급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해 청주 비엔날레 국제공예 공모전에 역대 가장 많은 국가가 참여했습니다. 청주 공예 비엔날레 조직위는 지난 2일까지 진행된 청주 국제공예 공모전에 71개국 990점의 작품이 출품돼 1991년 공모를 시작한 이래 가장 많은 나라가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상작은 오는 7월 발표되며 결선 진출작은 오는 9월 4일 개막하는 2025 청주 공예 비엔날레 기간에 전시됩니다. 충청북도가 청사 서관 건물 옥상에 하늘 정원을 조성했습니다. 3,600만 원이 들어간 이번 사업을 통해 서관 옥상 바닥은 인조잔디와 나무 데크로 꾸며졌으며 상록수 등도 식재됐습니다. 앞서 충북도는 2023년부터 신관과 동관에서 옥상 정원을 조성한 바 있으며 본관 건물 전체는 올해 안으로 그림책 도서관으로 리모델링해 도민들에게 개방할 예정입니다. 청주시 신봉동에 위치한 충북재활원은 오늘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인 마리아의 집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마리아의 집은 청주시와 청주교구, 천주교 유지재단 등이 57억 원을 들여 연면적 1,900여 제곱미터 규모로 건립됐으며 장애인 고령화에 대비한 병실과 생활관, 식당, 회의실 등으로 꾸며졌습니다. 충청북도가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KT와 AI 전환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충북도와 협력기관들은 기업의 AI 전환을 위한 기술 지원에 나서고 AI 관련 포럼과 세미나 개최를 적극 협력할 방침입니다. 한편 마이크로소프트는 충북 지역 기업들의 해외 시장 진출, KT는 통신 분야의 충북 맞춤형 AI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포츠를 통해 도민 모두가 서로 응원하고 하나 되는 화합회장 충북 도민체육대회가 오늘 충주에서 막이 올랐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지금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뭉치고 또 함께해야 합니다. 열심히 뛰며 웃는 가운데 새로운 희망들이 많이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